지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국부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그 각 공사 실무자들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상규명위원회, 우리 당 대책위원회에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다시 브리핑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5대 기본 원칙을 수립했는데요. 이 5대 기본 원칙,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한 5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는 반대다 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법인세 원상복구, 그리고 부자들이 내던 세금 원상복구, 부동산세 원상복구.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법인세를 MB 정부 때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해서 거기서 엄청난 재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원상복구, 그리고 부자 부동산세 원상복구, 그리고 부자들 감세 원상복구, 오늘은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 가계 생활비를 절감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민 가계 생활비를 절감하고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그래서 위기에 놓인 민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안전예산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조속한 치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삭감 내용입니다. 연례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낭비성 특혜 사업, 이런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안전예산, 그리고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예산에 증액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 그리고 박근혜표 예산, 가짜 민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삭감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자방 예산, 박근혜표 예산, 그리고 가짜 민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 과감하게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에 들어가는데요. 천문학적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자방 비리와 관련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2조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2조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제대로 보고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4대강 뒤처리 사업으로 약 1조 원의 예산이 또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살펴서 삭감해야 합니다. 41조 원을 투자하고 단 5조만 건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는 4,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보고 삭감하겠습니다. 엉터리 부실 방위 사업, 부실 방위 사업에 또 4,48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창조 경제 사업, 새마을 사업, 새마을 사업은 몇 배로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 새마을 사업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몇 배로 이번에 재편성된 사업은 모두 다 제대로 살피고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선 개입 사업, 반민주 반통일 사업, 여기에도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을 찾아서 삭감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의무 보육을 살리고 의무 급식을 살려서 서민 생활에, 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 증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업률이 10%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607만을 넘어섰습니다. 4명이 가면 그 중에 1명은 실업이고 3명은 중에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사업을 위해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병역 문화 및 생활 여건 개선 사업, 새모녀 복지 3법 생계급여 사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 서민 밀착형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현안 논평입니다.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MB표 비리, 사자방 국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2조 원을 투자했던 하베스트 정유회사 날, 투자는 2조 원 했는데요, 이번에 200억에 매각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2조 원 투자해서 200억으로 매각했으면 도대체 9,800억을 손해본 겁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정유공장 매입에 2조 원 세금 털어놓고 99% 손해를 보고 이제 200억에 매각하면서 추가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상득 실세 입 열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만에 왕차관 박영준 출소했습니다. 실상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검찰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통해 이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70%가 당장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70%가 당장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요구, 야당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새모녀법.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만 하시면 새모녀법을 이야기합니다. 새모녀법,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모녀법,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여당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모녀법 관련해서 경론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짜 새모녀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수준, 이 빈곤계층에서 좀 더 위에 있는 빈곤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는 되어 있지만 부모를 떠나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좀 더 성실히 조사해서 우리의 빈곤을 해결하자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모녀법에 대응해 새누리당이 가짜 새모녀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짜 민생, 나쁜 복지를
더 이상 멈춰야 합니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그래서 최고의 빈곤에 내몰린 빈곤 극빈자들을 위한 법안 세모년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방 비리에 100조도 넘게 갖다 쏘아붓고 이런 복지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가 복지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자세히 알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입니다. 여러분께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목숨을 끊게 하는 일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로 25명의 노동자와 그 관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대법원, 이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리해고 관련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도 개선 등 실체적인 요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버지가 해고되었고 그 가족이 해고의 무서움, 두려움 속에 2000일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